그때 이제 테슬라의 주가는 2019년부터 여러분 오르기 시작했죠. 2016년, 17년 때 저기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이 프로덕션 이즈 헬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대단히 이 2천만 대는 야망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야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럼 이 퍼즐을 이게 하나의 퍼즐이에요. 네. 어떻게 도대체 지금 테슬라가 2천만 대를 만들 것인가? 첫 번째 퍼즐은 다 어디 있냐면 당연히 공장에 있는 거죠. 그렇죠. 공장이 많이 져야 되는 거죠. 공장을 오케이. 이번에 근데 발표를 했죠.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때 다섯 번째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짓겠다. 그래서 멕시코에 짓는데 이 멕시코 짓는 거가 만들어진 뭐라고 그들이 직접 얘기를 하냐면 이 공장이 완성될 쯤 투자자들은 2025년부터 가동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는 2024년 말 가동할 거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2022년 12월이나 2025년 1월 정도에 여기가 가동이 될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은 다른 데도 텍사스 공장, 베를린 공장, 상하이 공장 그리고 포먼트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 5개의 공장이 350만 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총 다 해서? 네네네네. 5개 공장. 네네. 아까 제가 실수로 얘기했는데 테슬라는 공장 하나당 50만 대를 이론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50만 대. 하여튼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충 70만 대씩 만들겠다 평균 뭐 이런 뜻인 거고 또는 텍사스 공장은 지금 좀 더 커지고 있으니까 멕시코 공장을 되게 큰 규모로 만들겠다는 거고 멕시코 공장은 왜 멕시코에 만드느냐 바로 그 법 때문이죠. IRA 예? Inflation Induction Rate, Reduction Act.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 의해서 감축법은 미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스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노스 아메리카에는 캐나다도 속하지만 멕시코도 속하죠. 네. 그래서 멕시코에 공장을 줘도 어마어마한 정부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멕시코가 한국의 기아 자동차도 멕시코에 생산 기지가 있고 다른 많은 기지들이 이런 노스 아메리카 이런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고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져서 멕시코에서는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자동차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숙련된 노동자들이 좀 풍부하다고 얘기를 많이 평가를 해요. 근데 임금은 되게 좀 상대적으로 낮은. 그래서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거고 테슬라가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것은 굳이 지금 미국에도 공장이 2개가 있는데 뭐 너바다에 있는 거는 이제 배터리 공장이니까 빼고 공장이 2개가 있는데 굳이 여기다 짓는 이유는 미국 공장을 보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장을 기지로 해서 가까운 브라질을 공략한다든지 중남미를 공략한다든지 여기에서 뭐 인도까지 뺀다든지 해서 여기에서 모델 2가 생산될 거다 라는 추론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테슬라한테 또 한 인베스터가 질문을 했어요.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 때 그 4시간짜리 보면 질문을 했는데 야, 이 정도로 2천만 대 너 만든다는데 디맨드가 있냐 수요가 네.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프로덕셔니스트 이슈라고 그랬어요. 프로덕션 이슈지.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거지. 근데 저는 이 입장은 전적으로 테슬라 제가 일론 머스크의 많은 부분 동의하지 않는 생각들이 많지만 일론 머스크의 프로덕셔니스트 이슈, 그러니까 즉 생산이 이슈다라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수요가 디맨드가 자꾸 축소가 된다. 그거는 뭐냐면 거시경제적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와서 소득 수준이 떨어져서 오래 살 자동차를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그쵸. 예, 자동차를 갖다가 예를 들면은 제네시스 살 것 같다 소나타로 그랜저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예, 뭐 발생할 수 있어도 전기차에 대한 디맨드는 제도적으로도 지금 줄어들 수가 없어요. 202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내연기관 판매가 금지잖아요.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연기관 그리고 이제 아우디 모델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을 생산하지도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이미 규제에 의해서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자동차는 무조건 전기차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사람들도 전기차를 사고 싶어 합니다.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을 뿐이지. 하지만 대세는 어쨌든 내가 먼 미래에는 무조건 전기차를 살 거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면은 지금 내연기관차 살 거면 당연하게 중고차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과도기로. 왜냐하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우디는 우리나라에서 떨이 팔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은 2030년 이후에는 자동차를 내연기관 안 만들겠다고 선언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우디는 2030년 이후에 내연기관을 한 대도 안 만들어요. 그럼 2025년에 만들어지는 아우디는 수명이 5년, 그러니까요. 2029년에, 잠깐만, 또는 2029년에 아우디에서 내연기관 찰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2028년에는 사람들이 걱정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는 에셋, 자산이에요. 자산인데 매년 감가상각이 많이 되는 자산이죠. 그럼 자산이다 보면 미래에 내 중고차가 얼마를 받을까? 내가 10년을 안 타더라도 5년 정도 타고 나는 새 차로 팔 바꿀 때. 건데 팔 팔 때. 때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또 이런 계산을 하게 돼 있죠. 근데 30년부터는 차가 없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2030년 되면 그때부터 전기차가 100% 팔릴까요? 신차 중에? 아니에요. 이미 2028년, 2027년 오면은 내연기관 차는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새 차에다가 이러한 프리미어 주거나 할인폭을 안 주면 중고차 팔 때 손해볼 거를 너네가 미리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왕창 떨어질 것을 이미 유럽은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받치고 있냐면 중고차에 대한 디맨드도 별로 없는데 유럽에서 나오는 중고차들은 대부분 러시아라든지 동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만들어주고 우리나라도 지금 동남아로 많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시장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중고차 정이 견디는 거예요. 근데 태국 같은 경우에도 2030년부터인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예요. 그러니까 대세는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고 없는 감가상각이라는 효과가 있어서 중고차 가격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저는 흔히 말하는 이러한 좀 난리 나는 경향이 2025년이나 2026년 되면은 현실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3년 후면. 2025년이나 6년 이후로는 새 차를 내연기관으로 사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렇죠. 아니 뭐 왜냐하면 그 내가 사면 손해니까. 뭐 돈 많아가지고 부릉부릉 소리 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뭐 세컨드카로 수집하는 사람이 뭘까? 뭐 그런 사람들의 성격상 나는 내연기관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안 이런 사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편적인 평균적인 소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2025년이나 2026년 이후로는 신차에서 내연기관을 팔리지 않을 거다. 그거 앞으로 이제 여러분 2, 3년 남았어요. 그러면은 2, 3년 안에 산다면 저는 중고차는 만약에 전기차를 안 사실 거면 내연기관은 중고차로 사라. 사자.